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뉴저지에는요, 지금도 여름만 되면 다시 올라오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상어 사고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바다가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사람들은 상어를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영화 조스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보통 상어 사건이면 깊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을 안쪽 개울에서까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다 라는 말까지 퍼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1916년 저지 쇼어 상어 사건입니다. 1916년 여름, 미국 뉴저지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무조건 바다로 몰렸어요. 특히 뉴저지 해변은 뉴욕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러오는 휴양지였습니다. 호텔은 꽉 차 있었고 애들은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해변 의자에 누워있고 진짜 그냥 평범한 여름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7월 1일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20대 청년 찰스 벤센트. 가족과 휴가를 보내다가 강아지랑 같이 바다에 들어갑니다. 당시 해변 분위기는 평화로웠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찰스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장난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는 강아지랑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물의 색깔이 변합니다. 찰스 다리 쪽에서 피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 아래에서 뭔가가 몸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끌어냈지만 이미 다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결국 찰스는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이면 바로 상어다! 했겠지만 1916년에는 오히려 신문들이 바다괴물, 정체불명의 생물, 거대한 물고기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도 상어는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며칠 뒤 사람이 또 죽습니다. 7월 6일 두 번째 피해자 찰스 브루더. 호텔 벨보이였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격 장면을 제대로 봤습니다. 목격자들 말로는 회색 물체가 갑자기 물 아래에서 튀어나왔고 브루더 몸 아래쪽을 그대로 물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브루더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도움을 요청했죠.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하체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라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해변 전체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요. 해변 관광객은 급감하고 호텔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어부들이 상어 사냥을 시작합니다. 신문에서는 매일 상어 기사만 내보냈고요. 사람들은 이제 바다만 봐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냥 무서운 바다 사고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7월 12일 뉴저지 마타완. 근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위치한 개울이에요. 아이들이 물에서 놀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살 소년 레스터 스티렐이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그냥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레스터가 계속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물 아래 검은 게 지나갔어. 그리고 동네 청년 스탠리 피셔가 뛰어들었죠. 애를 구하려고요. 근데 잠시 후 이번에는 피셔가 비명을 질러요. 목격자들 말로는 피셔 몸이 갑자기 아래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셔도 치명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진짜 미국 사람들의 멘탈을 무너뜨린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잠깐만, 상어가 왜 여기 있어? 왜냐하면 이 장소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개울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주민들도 처음에는 상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형을 보면 마타완 크릭은 완전히 막힌 물길은 아니었어요. 바다와 연결된 수로 형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만, 개울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어가 이동 가능한 길 자체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개울의 일부는 꽤 얕은 구간도 있었고 폭도 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진짜 상어가 저기까지 들어갔다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서 엄청난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가장 유명했던 게 누군가가 상어를 일부러 풀어놓은 거 아니야? 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레딧이나 괴담 커뮤니티에서는 서커스 상어 탈출설, 비밀 실험설, 관광업계 은폐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공격이 일어났고 무엇보다 상어가 왜 개울까지 들어갔냐?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뒷받침하는 실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 어디에도 누가 상어를 옮겼다, 일부러 풀어놨다, 정부 실험이었다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 연구자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는 건 황소상어 가능성입니다. 황소상어는 실제로 민물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미시시피강, 아마존강 같은 곳에서도 발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백상아리 한 마리의 연쇄 공격보다는 황소상어 포함 여러 상어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사건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시 흑백 사진을 퍼오기 시작한 거예요. 피 묻은 보트 사진, 해변에 모여있는 군중 사진, 잡힌 상어 사진, 마타완 개울 지도,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괴담처럼 변해갔죠. 이거 단순 사고 맞아? 정부가 뭔가 숨긴 거 아니야? 진짜 한 마리였던 거 맞을까?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사진을 확대해서 분석하고 상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신문 기록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도시괴담 해석하듯 파고든 거죠. 그러면서 정부 은폐설, 비밀 실험설, 여러 마리의 상어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사건과 관계없는 음모론 소재들까지 점점 섞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부엉이 상징, 엘리트 조직, 비밀의식, 사탄 숭배 같은 이야기들이요. 근데 이건 실제 저지쇼어 사건 당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래 사건 자체의 핵심 음모론은 상어의 정체, 개울 이동 가능성, 정부 은폐 여부 이런 쪽에 가까웠어요. 근데 후대 인터넷에서는 무서운 사건에 자꾸 엘리트 음모론 감성을 더 씌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부엉이, 삼각형, 이상한 로고, 비밀 모임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헤미안 그로브 아니야? 엘리트 조직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연결하기 시작했죠. 특히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이후에는 권력층 은폐, 비밀 네트워크, 유명인 조직설 같은 걸 연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지쇼어 상어 사건처럼 원래는 동물 공격 사건에 가까운 일도 인터넷에서는 점점 현실 괴담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현재까지 엘리트 조직, 부엉이 상징, 사탄의식, 보헤미안 그로브 같은 실제 사건과 연결된 증거는 없습니다. 거의 후대의 인터넷 문화가 더 씌워진 해석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명한 논란 하나가 나옵니다. 사건 며칠 뒤 한 남자가 상어 한 마리를 잡아요. 배를 갈라봤더니 사람 조직과 뼈로 보이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거의 범인 검거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1916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거든요. 정밀 분석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짜 그 상어가 범인이 맞냐? 라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아예 다른 상어였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상어를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큰 물고기 취급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언제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 조스가 나오면서 그 공포는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거는요. 사람들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들 울음소리만 들려도 바로 사람들이 물 밖으로 뛰어나왔고 멀리서 통나무 같은 것만 떠다녀도 상어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겠죠. 당시 신문들은 매일같이 상어 발견 기사, 추가 공격 루머, 목격담 같은 걸 쏟아냈고 사람들은 이제 물속에 뭐가 있든 전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귀신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공포라는 건 꼭 어두운 폐건물이나 숲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가 갑자기 위험해질 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요. 햇볕이 비치던 해변, 애들이 놀던 개울, 휴가 온 가족들, 그 평범한 장소, 그 평범한 시간이 갑자기 공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타완에는 당시 사건 관련 표지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길 지나면서 꼭 같은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진짜 들어왔다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10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무서워하는 건 상어보다도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인간의 방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그날까지도 뭐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16년 여름 안전하다고 믿었던 해변과 개울은 공포로 물들게 됩니다. 저지 쇼어 상어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